신일. 첫 만남의 프레임. 처음 그를 만난 건 대학 동아리 MT 밤바다였어요. 파도 소리 위로 불꽃이 터지면 사람들 얼굴에 잠깐씩 불빛이 묻었죠. 그때 그가 스마트폰을 들어 제 쪽으로 아주 조심스레 렌즈를 돌렸어요. 확인만 해볼게요. 프레임이 예뻐서.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는 늘 밤이 깊어지면 답장을 길게 보냈습니다. 낮엔 짧고 간결한 그가 밤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이 많아졌죠. 신이. 달콤한 불안. 연애 초반은 달았지만 저는 자꾸만 한 가지 장면이 걸렸어요. 우리가 카페에서 헤어지고 돌아오면 그는 반드시 밤 1시가 넘어서야 고백처럼 긴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 내가 웃을 때 광대가 아주 조금 들리더라. 컵을 잡을 때 왼손 엄지가 살짝 떨렸어. 그는 제가 눈치채지 못한 제 몸짓을 기록하듯 말했어요. 기분이 좋았지만 어쩐지 조금 무서웠습니다. 이걸 언제 적어두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삼. 불빛 아래의 습관. 우리는 서점 데이트를 자주 했어요. 계산대에서 제 책을 대신 결제해준 뒤 그는 꼭 매대 뒤쪽으로 몸을 돌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 밝기는 언제나 최저,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죠. 회사 채팅방이 시끄러워서 웃으며 말하던 그의 눈동자는 빛을 피해 다니듯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가 가진 첫 번째 습관이었어요. 밤에, 그리고 남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휴대폰을 보는 습관. 신사. 첫 균열. 연애 1년쯤 되었을 때 바닷가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새벽에 깼는데 그는 베란다에서 파도 대신 화면을 보고 있었죠. 바람 사이로 그가 아주 작은 소리로 웃는 걸 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향하지 않았어요. 뭘 보고 있냐고 지금 묻는 게 맞을까? 저는 묻지 않았어요. 사랑은 때로 질문을 미루는 기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신호. 프로포즈와 그림자. 그가 청혼한 날 레스토랑의 촛불이 흔들릴 때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보다 먼저 휴대폰을 꺼내 잠깐 무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올지도 몰라서.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작은 돌 하나가 가슴에 떨어졌어요. 우리의 약속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는 알림이 그의 삶에는 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신육. 신혼의 벽시계. 결혼하고 처음 맞는 겨울 새벽 3시만 되면 벽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진동이 울렸어요. 그는 베개 아래 손을 집어넣어 휴대폰을 더 깊이 감췄죠. 제가 뒤척이면 그는 바로 화면을 뒤집었고요. 저는 그때도 묻지 않았어요. 사랑은 믿음으로 만든 벽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죠. 다만 벽을 두드리는 소리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각, 사각, 손끝이 화면을 긁는 소리. 신칠. 귓속말. 베란다에서 살얼음 같은 바람이 불던 밤, 그는 통화했어요. 지금은 안 돼. 밤에 얘기하자. 그 말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제 가슴 쪽으로 흘러들었죠. 전화를 끊고 들어온 그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제 귀엔 아직도 밤에라는 말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단어는 우리 집의 스위치 같았어요. 밤만 오면 켜지는 그와 누군가의 회로. 신팔. 친구의 칼끝. 제 친구 수지는 기자 출신이에요. 제가 조심스레 속삭였죠. 그가 밤마다 휴대폰을 봐. 수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묻지 마. 관찰해. 그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어요. 저는 그날부터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죠. 알림이 울리는 시각, 그가 사라지는 동선, 웃음의 길이까지. 이상했어요. 기록할수록 그와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신구. 시어머니의 촉.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던 날 그는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그를 뚫어지게 보더니 제게만 들릴 듯 말했죠. 저 애는 밤에 뭘 써? 어릴 때부터 그랬어. 저는 그 말이 오래된 미로의 지도를 건네받은 것 같았어요. 길은 이미 있었고 저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 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두려웠지만요. 신십. 소리 없는 파수꾼. 그날 밤 저는 거실 조명 뒤 커튼 기둥에 작은 카메라를 붙였어요. 화면은 소리를 삼키고 시간만 남겼죠. 새벽 2시 15분 남편이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끝에 앉아 무릎 위로 화면을 올리고 엄지를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때때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내 몫일까요? 아니면 내 밖에 누군가에게로 향한 걸까요? 신 10일. 열쇠. 저는 그가 샤워하는 틈을 노려 잠깐 휴대폰을 손에 올렸어요. 잠금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알림창 아래에 아주 작은 아이콘 하나가 낯설게 보였죠. 자물쇠 모양, 그리고 구름 아이콘. 아카이브? 제 손끝이 닿는 순간 스스로가 아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심은 사람을 낯선 곳으로 데려가니까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로 뒀어요. 증거가 아니라 사실을 원했거든요. 신 12. 번개. 비오는 밤이었어요. 번개가 거실벽을 찍고 지나갈 때 남편의 화면빛이 그 틈을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소파 뒤에 서서 화면을 봤어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날짜가 과거로 내려갔습니다. 연애 첫날, 우리가 가던 서점, 고른 책의 제목, 내가 입은 카디건의 색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목은 제게 칼이었죠. 너를 잊지 않기 위한 사적인 방법. 신 13. 첫 대면. 그게 뭐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잠잠했어요. 그는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반사적으로 주워 가슴으로 안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이렇게 커다랗게 들릴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밤마다 몰래 보는 거야?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나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야. 그때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싸우게 되더라도 이건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신 14. 서랍.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하드디스크와 노트를 꺼냈어요. 대학 때부터 했어.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트에는 제 말투가 적혀 있었어요. 웃을 때 그러니까로 시작한다. 긴장하면 왼손 엄지가 떨린다. 제가 따라 읽자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너를 더 잘 기억하려고. 그 말은 달았고 동시에 입천장을 베었어요. 달고도 베이는 진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다음 장을 넘겼죠. 신 15. 이질감. 그의 비밀 블로그엔 우리 사진이 많았어요. 제가 모르던 각도에서 찍힌 옆얼굴, 비 오는 날. 창가에 서 있는 뒷모습, 혼자 책을 읽다 말고 눈을 감는 순간들. 저는 그 사진들을 몇 장은 사랑했고 몇 장은 견딜 수 없었어요. 사진 속의 저는 나인데 나의 소유는 아니었거든요. 허락은 받았어? 제 질문은 울음을 참고 흘리는 숨 같았어요. 그는 오래 침묵했죠. 미안해. 신 16. 밤의 인터뷰. 수진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수진은 한숨을 쉬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게 너를 통제하려 한 건지 잃지 않으려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은 말했죠. 그가 매일 밤 너를 도둑질하듯 훔쳐보았다면 도둑의 의뢰인지 경비원의 의무인지부터 가려. 경비원. 저는 그 단어를 오래 씹었습니다. 지켜내려는 마음과 소유하려는 마음의 경계선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어요. 신 17. 두 번째 대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밤 12시 이후엔 기록하지 않기. 나를 찍을 때는 말하기. 기록은 함께 보기.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모래처럼 무너졌습니다. 나 그 시간에만 잠이 와. 그는 불면증이 있었대요. 조용한 어둠 속에서만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그래서 밤마다 손가락이 스스로 기억을 더듬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해보겠다는 뜻으로. 신 18. 균열의 반동. 그날 밤 그는 자정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몸을 뒤척이고 천장을 세고 다시 뒤척였죠. 저는 그의 불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이 그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사랑은 상대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동시에 내 경계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는 아주 잠깐 잠들었다 깼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신 19. 민혁. 며칠 뒤 남편의 동료 민혁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 대학 때부터 모든 걸 기록했어. 프로젝트도 사람도. 잃어버리는 걸 극도로 무서워해. 저는 물었죠. 사람도라고 했죠? 민혁은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전 여자친구가 메신저를 싹 지우고 떠난 뒤부터 그랬어. 남는 건 자기 기록뿐이었대.
저는 그제야 그의 습관이나 이전의 상처에서 비롯됐음을 알았어요. 이해는 때로 분노를 늦출 뿐 사라지게 하진 않더군요. 신 20. 상담실의 의자.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제게 물었죠. 당신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답했어요. 제가 아닌 사진으로 남는 게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이 그의 폰 속에서 더 진짜처럼 자라나는 게요. 남편에게도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는 대답했죠. 잊히는 게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움의 결은 다르지만 둘 다 소멸을 두려워하네요. 신 20일. 공유와 삭제 사이. 우리는 함께 그의 블로그를 열어 일부 포스트를 삭제하고 일부는 비공개로 묶었어요.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어요. 이별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가 손을 떼지 못하는 사진에서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같이 다시 찍자. 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내 카메라로. 그날 해질녘 우리는 처음 만난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는 예전보다 조용했고 우리는 나란히 웃었어요. 신 22. 새로운 규칙. 우리는 규칙을 다시 썼어요. 밤 12시 이후 기록 금지. 다만 불면의 밤엔 함께 기록하기. 인물 사진은 동의 후 촬영 보관. 6개월마다 리뷰. 기록의 목적을 미리 말하고 쓰인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 기록은 한 명의 소유가 아니라 두 사람의 공동 서랍에 넣기. 서명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손등에 손끝으로 규칙 번호를 썼습니다. 그게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서요. 신 23. 새벽의 공동 작업. 어느 비 오는 새벽 그는 잠에서 깼고 저도 함께 일어났어요. 기록하고 싶어. 제가 물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 조명을 반만 켜고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늘의 기록을 함께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 오는 소리를 듣는다. 초침은 느리다. 손등은 따뜻하다. 저는 그 글을 소리내 읽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밤은 우리 둘의 것이 되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숨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 24. 시어머니의 미소. 시어머니가 다시 집에 오셨을 때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롭게 만든 공동 앨범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애는 원래 밤을 사랑했어. 내가 그 밤을 같이 걸어주니 이제 길이 덜 무서운가 보구나. 저는 웃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어둠을 나눠들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저를 가볍게 만들었어요. 신 25. 다시 파도. 우리는 연애 때 자주 가던 서점에도 다시 갔어요. 계산대에서 그는 휴대폰이 아니라 제 손을 먼저 잡았죠. 매대 뒤로 숨던 그의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았어요. 기록해도 돼? 그가 물으면 저는 대답했어요. 같이. 그 두 글자가 우리의 비밀번호가 되었죠. 서로에게 접근하는 가장 안전하고도 따뜻한 방식의 암호. 신 26. 미로 밖의 자리.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가끔 불안해요. 그가 밤에 천천히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면 예전에 저는 습관처럼 긴장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소리가 달라요. 거실 불이 켜지고 컵에 물이 붓는 소리,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아주 작은 목소리. 같이 쓸래? 저는 이불을 들치고 나가 그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지만 더 이상 미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탁자를 놓고 의자를 나란히 둔 뒤 창을 열었으니까. 신 27. 민혁의 축하. 민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둘이 잘하고 있나 봐. 그 사람 밤에 덜 무서워 보이더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밤을 공동 소유 중이야. 민혁은 엄지를 올린 이모티콘과 함께 보냈어요. 그 기록 언젠가 너희에게 귀한 지도가 될 거야. 지도라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멈춰 서야 할 때와 걸어야 할 때를 알려주는 지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하지만 길 위에 갇히게 하지 않는. 신 28. 수진의 기사. 수진은 제게 초안을 보여줬어요. 개인의 기록과 관계의 경계라는 칼럼이었죠. 그는 제 이야기를 익명으로 다뤘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기록은 사랑을 고정시키려는 시도일 때, 가장 위험하고 사랑을 동행시키려는 언어일 때
가장 다정하다. 저는 수진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그 문장을 출력해 냉장고에 붙여두었어요. 우리 둘이 밤마다 확인하는 생활의 중심에 그 문장이 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신 29. 작은 위기. 어느 날 규칙을 깼어요. 남편이 자정 넘어 홀로 기록을 했고 저는 소파에서 그 장면을 보았죠. 예전 같았으면 소리부터 질렀을 거예요. 대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더 세게 붙잡는 거라면 손을 바꿔보자. 붙잡는 손 대신 잡히는 손.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끝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록이 되었죠. 신 30. 마지막 장면 함께 보는 화면. 오늘 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너를 잊지 않기 위한 사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은 이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한 공동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치고 그가 맞춤법을 고치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죠. 창밖에서 비가 다시 시작됐고 벽식의 초침은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밤마다 당신을 몰래 훔쳐보는 것 같다면 때로 그건 도둑이 아니라 길 잃은 경비원일지도 모른다고. 그 경비원에게 열쇠를 쥐어주되 건물의 설계도를 함께 그리라고요. 문이 어디 열리고 닫히는지 서로 알고 있으면 밤은 미로가 아니라 둘이 앉을 수 있는 조용한 방이 됩니다. 에필로그 주인공의 메모. 나는 여전히 사진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찍히는 순간을 함께 선택할 수 있게 된 건 좋다. 그는 여전히 밤을 사랑한다. 다만 그 밤에 내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건 더 좋다. 기록은 무서운 칼이기도 따뜻한 스푼이기도 하다. 우리가 무엇을 먹이려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기록은 서로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서로를 잃지 않게 하는 길표이다.